외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획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방학 늘봄 학교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연계로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가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해 재난관리기금이 긴급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밤사이 충북에도 곳에 따라 많은 곳은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의 양은 옥천군 청산면 61.5mm, 청주시 60.5mm, 보은군 속리산 51.5mm 등으로 청주 등에서는 나무 쓰러짐 7건과 도로 배수 불량 2건이 접수됐습니다. 충북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현재 모두 해제된 상태로 오늘 저녁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매미 유충이 땅 위로 올라오는 여름인데요.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대량 채집한다는 민원이 전국 곳곳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진 뒤 도심 풀숲에서는 중국인들이 매미 유충을 무더기로 잡고 있는데요. 신경통에 좋다는 소문에 우리나라에서 싹쓸이를 하고 있다는데 이 같은 짓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청주 무심천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손전등을 비춰가며 나무와 풀숲을 뒤지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던 남자는 비닐봉지 안에 무언가를 계속 주워 담습니다. 대부분 중국계 외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뭐 잡으시는 거예요? 매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잡아서? 수로 가시 이거 다리 앞으로 좁고. 다가가 매미 유충을 어떻게 잡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매미 유충이 발견됩니다. 30분도 안 돼 불룩해진 봉투 안은 매미 유충으로 가득합니다. 이거 먹어도 이거 영양 더 맛있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 더 맛있어 많아. 어떻게 먹어요? 기름 뭐 튀겨서. 약좀 만들어요. 예? 약. 그 어떤 약이 다른 약 같이 섞어서 해야 돼요. 어디에 쓰는 약인지 혹시 알 수 있어요? 힐링통에 힐링.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저녁만 되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채집이 이루어지는데 그 양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 잡아가 버리면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생태계의 좀 균형을 좀 무너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야생 곤충을 먹는 행위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도시에 사는 곤충은 농약이나 중금속, 병원성 미생물에 노출될 수 있어 알레르기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토양 속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미생물들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게 사람한테 이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섭취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매미 유충 채집을 막아달라는 신고와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단속하거나 제한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 포획이나 조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획 금지 대상인데 매미 유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포획을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관련 민원이 쏟아지면서 매미 유충 채집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조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는 지자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요즘은 여름방학에도 방학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학교에 나오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늘봄 학교가 방학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까지 그 수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클라이밍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팔을 펴고 발을 바꿔가며 기초부터 배워가는 학생들. 어색함도 잠시 형형색색의 홀더를 잡고 인공 암벽을 올라가며 스릴을 만끽합니다.
높기도 해서 두려웠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완등할 때 성취감이 되게 좋아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요리 수업이 한창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평소 좋아하는 컵밥을 직접 만드는 데 도전했습니다. 먼저 재료를 썰어 준비하고 컵 속에 밥과 함께 층층이 쌓아 올려 점심시간에 먹을 컵밥을 완성합니다. 많이 만들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요리 실력이 늘어가지고 엄마 아빠 나중에 도와드리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방학이 시작됐지만 학교 안과 밖에서 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학교에 머무는 기존 돌봄 교실뿐 아니라 몇 시간씩 수업을 선택해 듣거나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지역이음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는 물론 방학을 이용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져주면서 특기와 적성을 키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시간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 상당수가 무료거나 자부담의 경우도 수강료가 저렴해 방학 기간 사교육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저렴한 수준으로 학교 안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데 있어서도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름 방학에는 250여 개 도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인력난과 시설 부족 우려에 대해 충북교육청은 지난 3월 늘봄 실무사 99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지역사회 시설을 활용하는 지역이용 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가축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93개 농가에서 16만 6천여 마리가 폐사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닭이 15만 8천여 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고 오리와 메추리, 돼지가 그 뒤를 이었으며 연일 폭염으로 폐사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재난관리기금 3억 원을 축산농가에 긴급 투입해 면역 증강제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충북의 지자체장 상당수가 이달 중순까지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국내에서 개인 휴식을 취하며 현안 점검을 하고 조병욱 음성군수와 최재영 보훈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송인원 괴산군수도 같은 기간 여름 휴가를 냈습니다. 김문군 단양군수는 다음 주 휴가를 낼 계획이며 이범석 청주시장은 이달 중 하루 이틀 정도 휴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최상위 포식자로 불리는 야생 멧돼지들이 농작물뿐 아니라 사냥삼까지 먹어치우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도 억대에 이르는 가운데 농장주들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산속에서 무언가 씹어먹다 갑자기 끌려갑니다. 올무에 걸린 다른 멧돼지는 달아나려 몸부림을 쳐보지만 포획되고 결국 엽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죽은 멧돼지들 주변에는 파헤쳐진 산 언덕이 보입니다. 횡성의 산양삼 농장에서 지난 보름 동안만 야생 멧돼지 4마리가 포획됐습니다. 멧돼지들은 산양삼을 먹으러 농장에 들어왔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에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름철 멧돼지들의 출몰이 잦아지더니 5,000평 밭에 심긴 산양삼들은 이렇게 뿌리만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32년간 산양삼을 재배하며 산양삼협회 감정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종광 씨는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멧돼지들이 종종 산양삼 주변 지렁이를 잡으려 땅을 파헤치긴 했지만 이렇게 산양삼을 노린 건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밤낮으로 순찰을 돌며 멧돼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돼지가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었었고 집에도 못 가고 밤에 내 목숨 걸어놓고 돼지가 어디에 출몰하는지 요거 찾아서 양철대기도 두들겨보고. 평창에서 산양삼을 키우는 이용재 씨도 멧돼지로 인해 지난 7년 동안 키운 5,000평 규모의 산양삼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 씨도 10억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금액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거의 10억이 넘고요. 그 10억 정도의 그 가치의 저기를 완전히 뭐 초토화가 됐으니까 지금 뭐 그 이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주로 옥수수나 감자 등 농작물이나 소규모 인삼을 먹었던 야생 멧돼지. 강원에선 작년 처음 춘천과 홍천, 화천 쪽에서 산양삼 피해가 알려지더니 횡성과 평창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 피해 보상 대상 작물에 반영돼 있지 않은 데다 어렵게 대체 작물로 쳐준다 해도 최대 500만 원 보상이 전부입니다. 횡성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냥개들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전염될 수 있다며 멧돼지를 잡을 때 사냥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 자체가 시장 군수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개별로 지자체 역할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멧돼지 피해를 본 강원권 산양삼 농장주들은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과 사냥개 제한 완화를 요구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은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이 알츠하이머는 조기 진단이 어려워 증상이 나타나서야 병원을 찾게 되고 그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간편한 체액 검사만으로 알츠하이머의 진행도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분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근본 치료제가 없어 조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MRI 등 검진 비용이 비싼 데다 이마저도 병이 일정 수준 진행된 후에야 영상 관측이 가능해 발병 초기에는 감지가 어렵습니다. 혈액과 뇌척수액 등 간단한 체액 검사만으로 병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알츠하이머 발병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비정상적인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를 동시에 천조분의 1g 이하 수준의 극미량으로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두 단백질을 검출해 그 비율을 계산하면 병의 유무는 물론 진행도까지 조기에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검출해서 질병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다.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이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이 단백질의 각 분자가 빛을 만나면 내는 고유한 신호를 수억 배 이상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건데 기존 체액 검사보다 검출 민감도를 10만 배 이상 높였습니다. 남은 과제는 저비용으로도 병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진단키트의 검출 장치를 소형화하는 것을 꼽습니다. 건강검진 할 때나 아니면은 일단은 되게 이제 저비용으로 접근성 높은 동네 의원급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간단한 검출 장치를 개발하고 또 알츠하이머병뿐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암과 뇌질환, 감염병 등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충북문화재단 신임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모두 9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까지 대학 교수나 다른 시도 문화재단 임원 출신 인사들이 다수 응모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이상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 이사장인 충북지사가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됩니다. 김갑수 전 충북문화재단 대표는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여성을 폭행해 경찰에 체포된 뒤 거짓으로 신원을 밝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사실혼 관계의 40대 여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자신의 신원을 친형의 이름으로 알렸고 지난해에는 흉기로 위협당했다며 거짓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과 진천의 외국인 비율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전국 시군구 인구 분석 통계에서 음성군의 외국인은 19,000여 명으로 전체 군민의 17.4%를 차지해 전남 영암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진천군도 전체 군민 9만 7천 명 가운데 외국인은 12,000명으로 12.6%를 기록해 전국 5위에 올랐습니다. 음성과 진천군은 수도권 경계 위치라 기업체 입주가 활발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이 올 상반기 실업급여 2억 3천여만 원을 거짓으로 타낸 부정수급자 282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가량 늘어난 인원으로 부정수급액은 970여만 원, 4.4% 증가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수급 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추가 징수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